네, 아까 끊겼죠? 네. 31번부터 할게요. 79페이지 31번. 여러분 새로 시작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31번. 1번 지우세요. 2번 알아보시고 3번.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과는 달리 노면 상태 및 가시거리 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 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맞습니다. 4번 별표 치세요.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무를 부담한다. 아닙니다. 아래 해설. 4번 두 번째 비정기적으로 수리 줄치시고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 줄치세요. 그 아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넘어가시고 32번은 한번 보세요. 33번 예, 결과적 가중범. 예, 결과적 성립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은 첫 번째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 기본 범죄 그냥 고의범 미수 고의범이면은 미수든 기수든 불문. 그 대신 예비 단계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주관 결과의 발생. 3번 인과관계. 4번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거를 우리는 과실이라 부르는데 예, 부진정 결과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플러스 고의까지. 33번에 1번 형법 144조 2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다. 맞죠? 아래 이거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쓰세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위에 있는 거. 치사는 아닙니다. 치상죄입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치사죄는 아니에요.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죄.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죄. 그 다음에 교통방해 치상죄. 중상해죄. 중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 중손괴죄. 우리 맨날 보는 거. 중체포. 감금죄는 아닙니다. 부진적 결과 전범이 아니에요. 2번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애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맞죠? 4번 15조 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앙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애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틀렸죠? 해설 부분 두 번째 줄 애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넘어가세요. 34번 1번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그렇죠? 2번 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을 확보하여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다. 맞죠? 3번 만약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주 곤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현주 곤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곤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 곤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35번에 3번, 옆 페이지에 3번 한번 지금 먼저 볼게요. 35번에 3번. 기본 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아니죠? 상상적 경합관계죠. 여기서 아까 전에 그 4번하고 3번하고 합치면은 여기서는 재수 판단이 부진적 결과적 재수 판단은 제가 따로 은봉함 사건이라고 이게 따로 판례를 소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좋겠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얘가 있죠. 방화치사죄. 예. 이게 있고, 예. 살인죄. 우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예. 고의가 있고, 예. 원래 과실이 있지만, 예. 고의까지도 성립하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위라 그랬죠. 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아요. 예. 이게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살인죄가 이 같이 성립했을 경우 이 살인죄가 여기 고의의 중한 결과, 이 사망에 대한 중한 결과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현주건조 방화치사죄 1죄만 성립이 됩니다. 이것만 성립이 돼요. 그런데 현주건조물 예, 똑같이 방화치사죄가 되고 존속살해죄 예, 존속살해죄가 원래 따지면 그때 판례가 있을 때는 95년 개정되기 전에는 이 존속살해죄가 이 상해하고 무기만 있었어요. 무기.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 고의 따로 성립하는 고의범. 네. 여기 고의. 그러니까 따로 성립하는 이 고의범. 따로 성립하는 이 고의 존속살해죄. 이 고의범이 더 클 경우에는 두 개를 상상적 경합. 뭐로 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35번. 그럼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된 게 이게 또 있고 이게 존속살해죄가 있고 또 이렇게 더 큰 거 같은 경우는 또 강도살인죄가 있어요. 또 강도살인죄가 또 크니까 이게 똑같이 이것도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 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예,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돼요. 35번에 1번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아까 했죠? 예, 넘어가세요. 아니, 그래서 아래 4번은 지우세요. 36번. 예, 니은.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의 집으로 갔으나 이거 니은하고 디귿은 은봉함 사건이라고 있어요. 예, 이거 제가 따로 은봉함 사건이란 판례를 따로 올릴 거니까 그때 보세요. 이건 그냥 쉽게 보시고 은봉함 사건 판례 따로 정리해 놓은 걸로 영상 보세요. 리을. 갑이 을의 재물을 강취한 뒤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의 집에 방어하여 을을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직 원정을 방화치사죄에 시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아니죠? 상산적 경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7번. 네, 4번.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애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예. 갑이 을을 교사했어요. 아니, 을을 상해하라고. 근데 을이 이 병을 상해하라고 했는데 이 병을 죽였어요. 살해. 그럼 상해에서 뛰어넘은 거죠. 그 상해 부분에 초과한 거죠. 을이. 이때 상해하고 이 사람이 갑이 병을 상해하라고 했을 때 을이 살해할 거를 애견할 수 있었다면 애견 가능성. 우리는 상해 치사. 예, 교사범을 인정합니다. 넘어가세요. 38번. 2번. 지금 목이 굉장히 잠겨요.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또 힘을 내서, 그 영상에 이 옷 입고 찍은 영상들은 다 한 번에 찍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한번 영상을 2개를 날렸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 38번에 2번.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 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아니죠? 여기 주의하세요, 이거. 2번 해설 부분. 별표.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은 진적 결과적 가중범뿐만 아니라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모두 기본 범죄는 항상 고의범. 고의범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거 그냥 무작정 그냥 빠르게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틀려가지고 나중에 맞춰보면 되게 속쓰립니다. 4번. 형법 177조 제2항의 현직 원조물 일소 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거는 뭐 아래 해설 부분 보세요. 법정형 물어보는 거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타징역 기출편. 타징역 기출편 피세요. 30페이지. 네, 경찰 기출편 끝내고 이제 타징역 기출편 그 범위 푸는 거예요. 1번. 이 형법상 반의사 불법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뭐 외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딱 보면은 이게 외우는 방법들이 이게 친고죄는 모, 사, 비라고 외우세요.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 비밀침해, 업무상, 비밀누설죄, 예, 모사비비, 친고죄. 그리고 또 하나 집어넣으면 친족상조례. 328조 1항
이외의 친족. 이것도 친고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모사, 비비, 친족, 상도래. 여기 반의사 불법죄는 뭐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뭐 폭행죄, 협박죄, 뭐 명예훼손, 출판물의 명예훼손 이런 계속 보다 보면은 이거 그냥 따로 안 외워도 이거 문제 맞출 수 있어요. 2번, 1번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으로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기소가 된다. 아닙니다. 협박죄는 위헌범이에요. 나중에 강론 가서 협박죄 분에서도 할 건데 미리 그냥 필기 놓으세요. 협박죄는 위헌범이에요. 위헌범. 이게 미수가 되려면은 이게 고지된 해악이 이게 도달이 안 돼야 돼요. 만약에 도달이 됐더라도 상대방이 의미의 인식을 안 했을 경우 이때만 미수가 돼요. 기수는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 했다면 기수가 됩니다. 의미의 인식을 했다면 그게 기수예요. 플러스 공포심 유발은 불문합니다. 의미 인식만 되면 기수. 2번은 넘어가시고 3번 일반 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넘어가세요. 3번 아까 했죠. 내상범죄 기억나시죠? 내상범죄 내란죄는 상태범 맞죠? 내상 2번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 등의 조직죄 즉시범 얘기했어요. 3번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협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협 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아까 했어요. 4번 1번 구체적 위헌범에서의 위험은 구속요건 요소이므로 고유의 인식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1번 해설 부분 보세요. 1번 추상적 위헌범에서의 위험은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므로 고유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위헌범과 추상적 위헌범의 차이예요. 3번 갑이 을을 모해할 목적으로 병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병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갑에게는 모해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판례예요. 4번 존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법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4번 해설에 특수협박죄는 반의사 불법죄가 아닙니다. 폭행죄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에요. 넘어가시고 뭐 상태범하고 뭐 계속범 이런 거는 뭐 쭉 보시면 돼요. 이런 거 6번 3번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3번 해설 두 번째 줄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의 그 다음 줄 중간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이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번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아까 픽에 드렸죠. 여기서 비교할 게 위계에 의한 공직방 거기서는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을 요구합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속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거심을 요하지 아니한다. 4번 맞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넘어가세요. 구속요건론 1번, 2번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지우시고 4번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시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 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 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맞습니다. 2번. 예, 다번은 지우시고 예, 혼자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다 지우세요. 넘어가시고 4번은 1번, 3번 지우세요. 그리고 5번에 2번.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맞죠? 아까 그 보증인 지위 방조범 성립할 때 경비 같은 사람들. 경비는 공장을 지킬 보증인 지위가 있죠. 넘어가세요. 6번. 1번 지우시고 2번 별표 치세요. 피고인이 조카를 살해할 의도로 저수지에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이를 방치함으로써 익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 의무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2번 맞습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7번. 그리고 6번에 3번, 4번을 지우세요. 7번에 1번 지우시고 3번.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의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측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 4번은 지우시고 8번, 1번, 2번 지우세요. 그리고 4번.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 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 의무인 자기 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틀렸습니다. 예, 9번. 1번 지우시고 2번 별표 치세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 18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아래 해설 보세요. 2번. 현행 형법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별도의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동일하게 처벌해요. 3번 지우시고 10번 1번 지우세요. 2번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진의 과거 봉침 이거 아까 그 피계라 했죠.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번 4번 지우세요. 11번에 1번 지우시고 3번 지우시고 4번 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행위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예, 이거는 주교사 사건이라고 이윤상군을 납치한 사건이에요. 예, 이건 맞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판례 소개할 겁니다. 12번. 기역, 니은, 디귿 지우세요. 넘어가시고. 이거 13번, 14번은 혼자 보셔도 됩니다. 15번. 1번 지우시고 2번. 금성호의 선장 갑은 피족의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m 되도록 선박의 닷줄을 7샤클에서 5샤클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닷줄을 7샤클로 늘려놓았다가 피족의 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해설 보세요. 2번. 이 별표 부분 보면은 다만 맨 끝에 결국에는 긴급 피난으로서 이법선이 조업돼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어요. 이 샤클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아래 닷이 딱 해가지고 이제 바다에 박히는 거죠. 근데 태풍이 오면은 이 닷을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길게 늘어나요. 그러면 배가 좀 더 크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예. 태풍이 올 때는 이렇게 움직이게 놔둬야 돼요. 이 좁게 이렇게 놔뒀다가 이 샤클이 팽팽해지면은 이게 다시 끊어집니다. 그럼 배는 멀리 떠내려가겠죠. 예. 3번은 지우시고 4번 별표 치세요. 이거 참 잘 나오는데 많이 헷갈려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일반인 동그라미 치세요.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 X 아래 행위자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한다. 일반인 동그라미 치시고 아래 일반인 X 한 다음에 아래 행위자 쓰신 다음에 일반인하고 행위자죠. 이응 히읗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네. 일반인 행위자 16번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16번 2번 피고인이 피의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회 심껏 찔러 피의자가 과다실로 사망하였다. 살인, 고의가 인정되죠. 20회 17번 2번 갑은 을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병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전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이번 아래 해설 사안의 경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예. 표 18번 이거 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표에 대입하면 돼요. 19, 20 풀어보세요. 21번 21번에 1번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과실범 미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요. 2번은 지우시고 4번 택시 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빌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2번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병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이것도 조각사유이다. 아니죠. 해설 부분 가 중간 하나 둘 세 번째 정당한 사유는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나번은 지우시고 라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 행위는 과실법 처벌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지문을 좀 주의해서 보면은 이거 한번 꼬았죠. 해설 부분 보세요. 해설 부분 라 맨 끝에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도 벌할 수 있게 된다. 넘어가세요. 23번에 라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 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이거 해설 부분 읽어보세요. 24번 이거 1번 부분 주의하시고 3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25번 1번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해설 부분 1번 별표 끝에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면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 3번은 지우시고 4번 이것도 보시고 해설 부분 잘 읽어보세요. 26번 3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우선 위에 2번 지우세요. 3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3번 해설 부분 아래 보시면 두 번째 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무가 있다. 넘어가세요. 27번 가 지우시고 나는 보시고 다라 지우세요. 28번 1번 중체포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생명의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아니라고 했죠. 중체포 감금죄는. 2번, 3번 지우세요. 29번. 네, 2번. 경찰 공무원이 지명 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 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적 경합관계에 있다. 아닙니다. 우리 필기했죠. 범인 도피죄 있을 때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30번. 1번.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중한죄로 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1번. 아래 해설. 끝부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2번 지우시고 3번.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기본 범죄에 대해서만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틀렸죠? 3번. 두 번째 줄.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에 대하여 과실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교사범으로 죄칙을 지을 수 있다. 4번.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히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31번. 거의 다 했어요. 31번에 1번.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범죄는 고의, 가실,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틀렸죠? 기본범죄는 고의범. 해설 부분. 기본범죄는 항상 고의범이어야 한다. 2번.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건 짜투리라 했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얘기죠. 3번 지우시고 4번.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 뭐 가, 을, 병이, 정을 상해 하다가 누구 갑이 하다가 죽였어요. 살인. 이 상해를 하다가 이 사람이 살인하는 거를 애견 가능성이 있다면 된다는 거죠. 다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2번. 1번 지우시고 2번.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